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능 대비 미적분 심화 개념 대칭성 7번째 시간으로 대칭함수 만들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함수의 그래프를 선대칭 또는 점대칭 함수로 강제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방법을 배워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수능에서 이러한 형태의 함수들이 나왔을 때 이게 선대칭이구나, 점대칭이구나, 이런 걸 바로 판단할 수 있고 어디서 선대칭이고 어디서 점대칭인지를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어서 이런 유형의 함수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한 예들도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준비물은 필기도과 연습장 그리고 미칠 듯한 집중력이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수학 잘하는 법 영상과 대칭성 특히 세 번째 영상을 꼭 미리 시청하셔야 이번 영상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다른 책이나 도와줄 사람은 모두 다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실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수학 전 범위를 최소 한 번은 다 공부한 학생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심화 개념 수업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이해하시려면 최소한 대칭이동, 점대칭함수, 선대칭함수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서 정의하는 점대칭이나 선대칭함수는 교육과정 용어가 아님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선대칭함수에 대한 내용을 복습을 해볼 텐데요. 어떤 직선 x는 a에 대하여 대칭한 함수의 의미는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a-x, a 플러스 x에 대해서 요게 성립하면 되는 거죠. 이거 말고 다른 형태들도 우리가 대칭성 세 번째 영상에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사실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인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게 성립한다 라고 얘기해도 무리가 없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우함수들, 2차 함수, 코사인, 사인 이런 함수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기본적인 성질로는 정의역이 x는 a에 대해서 대칭해야 되고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x는 a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 a, b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의 기본 성질을 살펴보면 우선 정의를 살펴보시면 점 a, b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는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a-x, a 플러스 x에 대하여 요식이 성립하면 된다. 이 형태의 변형된 형태까지도 우리가 예전에 대칭성 세 번째 영상에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는 기함수, 1차, 3차 함수, 유리함수, 코사인 x, 사인 x 등 이처럼 많은 함수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기본 성질로는 정의역은 x는 a에 대하여 대칭해야 되는 거고 함수의 그래프가 점 a, b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리고 점대칭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에 a가 포함되어 있다면 함수 값을 하나 알아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할 주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백지를 꺼내 보시고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으로 우리가 그냥 합시다. 편하게 그냥 할게요. 이러한 함수 fx를 아무거나 3개 이상 만드시고 실수 k를 아무거나 선택해서 y는 fx랑 요 그래프를 그려보십니다. y는 f의 2k-x. 이게 오늘 할 것 중에 첫 번째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요 두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두 그래프 사이에 어떤 대칭적인 요소가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해보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만든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간단한 3차 함수로서 예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과 더불어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그려져 있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바로 y는 fx의 그래프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진 그래프가 y는 f의 6-x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의상 이 함수를 제가 gx라고 표현할게요. 지금 눈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직선 x는 3에 대해서 두 그래프가 지금 대칭이 된다는 게 보이시죠? 즉 초록색 그래프랑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은 직선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두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x, fx랑 x, gx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요점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6-x, f 6-x. 지금 보시면은 요 gx는 f 6-x죠. 그럼 여기에서 잘 보시면은 요 두 점은 x좌표의 평균이, 즉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 3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지금 초록색 그래프를 보셨을 때 요점이 예를 들어서 x, fx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3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간격만큼 벌어져 있는 곳에 요 점의 x좌표가 바로 6-x가 되는 거고, 요 점이 바로 6-x, f의 6-x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gx는 요거랑 함수값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 x, gx가 되는 거죠. 즉, 요 함수값과 요 함수값이 지금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y는 fx의 그래프랑 y는 gx의 그래프가 지금 이 직선 x는 3에 대해서 선대칭인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화시키게 되면은 y는 fx의 그래프랑 y는 f의 2k-x 그래프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y는 fx의 그래프를 직선 x는 k에 대해서 선대칭 시켜버리면 요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대칭 함수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떤 함수가 fx랑 f2k-x 두 개가 만약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같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었어요? 그렇죠. 이 함수 fx의 그래프가 직선 x는 k에 대해서 선대칭을 의미했었잖아요. 그거를 지금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y는 fx의 그래프랑 y는 f의 2k-x의 그래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그래프를 직선 x는 k에 대해서 선대칭 시키면 얘가 나오고, 반대로 여기 x 자리에다가 2k-x를 대입해도 이쪽이 나오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직선 x는 k에 대해서 선대칭 시키면 서로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두 그래프가 같다라고 하게 되면 그 그래프 자체가 x는 k에 대해서 선대칭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y는 f의 2k-x꼴 이런 걸 보시게 되면은 y는 fx 그래프를 직선 x는 k에 대해서 선대칭 시킨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예도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좀 분석해서 해보시는 작업을 해봐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선대칭에 대한 감을 좀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뭘 해보시냐면은 지금 새롭게 제가 gx란 함수랑 hx란 함수를 만들어 왔는데요. 지금 gx부터 잘 보시면은 x가 k 이상일 때는 fx, x가 k보다 작을 때는 f의 2k-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x는 두 개를 거꾸로 해놨죠. x가 k 이상일 때는 f의 2k-x, x가 k보다 작을 때는 fx.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두 그래프를 살펴보시면서 대칭력인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만드신 예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한번 gx, hx를 만들어 보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시는 거예요. 자,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다 해보셨나요? 그러면 일단 제가 만든 예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초록색 그래프는 yfx의 그래프고, 빨간색 그래프는 yf의 6-x 그래프입니다. 지금 gx를 x가 3 이상일 때는 fx, 그리고 x가 3보다 작을 때는 6-x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제가 먼저 y는 gx의 그래프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가 3 이상일 때는, 즉 파란색 세로줄 직선 x는 3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fx 그래프를 선택하면 되니까 이 부분이 되는 거고, x가 3보다 작을 때는 빨간색 그래프를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한 이 부분이 바로 y는 gx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y는 hx의 그래프도 한번 볼게요. y는 hx의 그래프는 제가 하늘색으로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3 이상일 때는 y는 f의 6-x 그래프를 선택해야 되니까 제가 빨간색을 고르면 되겠죠.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x가 3보다 작을 때는 y는 fx의 그래프를 고르면 되겠죠. 따라서 x가 3보다 작을 때 초록색 그래프를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노란색 그래프가 y는 gx 그래프가 되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하늘색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요 그래프가 바로 y는 hx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눈으로 바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y는 gx의 그래프도 그렇고 y는 hx의 그래프도 그렇고 두 그래프 모두 다 직선 x는 3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되죠. 이런 식으로 y는 fx의 그래프 아무거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내 맘대로 선대칭인 함수를 만들어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직선 x는 k에 대하여 내가 대칭인 함수를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우선 y는 fx랑 y는 f의 2k-x, 이 그래프는 서로 직선 x는 k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아까 보셨던 y는 gx,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x는 k 이상일 때는 y는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x가 k보다 작을 때는 x가 k보다 큰 부분의 y는 fx 그래프를 직선 y는 k에 대하여 대칭시킨 그래프이기 때문에 직선 x는 k에 대하여 대칭이 되는 겁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인 게 요 fx랑 요 f2k-x 두 그래프를 그냥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이 그래프들 자체가 지금 직선 x는 k에 대해서 대칭이라 그랬잖아요. 대칭 그래프를 x는 k를 기준으로 좌우 쪽에서 그래프를 새롭게 만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y는 gx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당연히 그래프 자체가 직선 x는 k에 대해 대칭인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hx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두 그래프 모두 직선 x는 k에 대하여 대칭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함수가 수능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얘는 직선 x는 k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구나,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도 바로바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지금 28번 문제를 한번 여러분이 직접 풀어 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x 형태 보고 여러분 바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얘는 선대칭인 함수구나. 특히 x가 k 이상일 때 fx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버린 것이냐, 직선 x는 k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3차 함수식이 주어져 있잖아요. 미분해 봅시다.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9가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얘가 0 했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때문에 이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임은 분명한데, 직선 x는 k에 대하여 대칭이 되도록 해서 gx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gx의 그래프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직선 x는 k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y는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된다. x는 k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y는 fx의 그래프는 그대로 두고 그 오른쪽 부분을 뭐 이런 식으로 대칭시켜 가지고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y는 gx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는 요 점에서 미분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판단해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x는 k가 어디여야 거기서 대칭시켰을 때 y는 gx가 미분 가능해지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생각하실 수 있죠. 어디겠어요? x는 k에서 y는 fx가 극값을 가질 때가 되겠죠. 요거 지우고 다시 그릴게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x는 k가 여기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x가 k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y는 fx 그대로 놔두고 x가 k보다 작을 때는 여기 대칭시켜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반대쪽 부분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노란색 형광펜으로 그린 그림이 y는 gx의 그래프가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미분 가능해지겠죠. 따라서 지금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실수 k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극값을 갖는 k를 찾으라는 거예요. 즉, 요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값의 합은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시면 결국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따라서 이런 형태를 보고 gx가 x는 k 이상일 때는 fx고 얘를 직선 x는 k에 대해서 선대칭 시켜서 x가 k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이런 문제들은 정말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더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fx 보고 한번 얘가 어떤 대칭성 갖고 있는지 바로 판단해 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굉장히 쉽죠. 보시는 것처럼 직선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0부터 1까지는 y는 2x제곱이고 여기 x는 1을 기준으로 해서 요 식을 보시면은 지금 얘가 2의 x자리에 x 대신에 2-x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선 x는 1에 대해서 1부터 2까지는 대칭시켜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겠죠. 이게 바로 y는 fx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 눈에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 문제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바로 설명을 할게요. 가장 최근 문제인데 지금 gx를 보시면은 요런 부분이 있잖아요. 아, 이걸 보고 뭘 할 수 있다. 얘는 y는 fx의 그래프를 직선 x는 2분의 1 a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만든 그래프겠구나 라고 생각을 바로바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보이게 되면은 이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정말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신 것처럼 오늘 배운 내용을 확실하게 익히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만약에 수능에 나왔을 때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린 내용을 잘 모르시게 되면은 얘를 대칭이동이라든지 평행이동 이런 걸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해하는 것이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형태도 한번 볼 텐데요. 앞서 만든 함수 fx의 얘를 활용하셔서 요런 그래프랑 요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대칭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한번 백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해보셨나요? 그러면 제가 만든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봤던 요 예를 그대로 또 활용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이런 그래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fx라는 그래프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y는 fx의 그래프랑 y는 4-fx의 그래프를 보십시오. 즉 초록색 그래프랑 빨간색 그래프를 보십시오. 여기 초록색 그래프가 y는 fx의 그래프고 이 빨간색 그래프가 y는 4-fx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 직선이 직선 y는 2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그래프가 직선 y는 2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되죠. 이것도 한번 이유를 살펴봐야 될 텐데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그래프를 gx라고 뒀을 때 같은 x에 대해서 비교해 보는 거죠. 지금 x가 똑같을 때 이 함수값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즉 fx랑 gx의 함수값을 더하게 되면은 항상 2가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두 점 x, fx x, gx 두 점을 비교해 봤을 때 두 점의 중점이 항상 뭐가 된다는 거예요? x, 2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x좌표가 똑같을 때 이 두 점을 보시게 되면은 중점이 항상 y좌표가 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그래프는 직선 y는 2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점을 잡아도 항상 중점의 y좌표가 2가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y는 fx의 그래프랑 y는 2k-fx 요 두 그래프가 어떠하다. 이 두 그래프가 직선 y는 k에 대하여 대칭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또 백지에 이런 걸 해보실 텐데요. 아까 했던 것과 비슷한 형태인데 지금 보시면 x를 기준으로 쪼개는 게 아니라 이 함수값을 기준으로 쪼갭니다. fx가 k 이상일 때는 fx, fx가 k보다 작을 때는 2k-fx 이런 형태로 gx를 정의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hx는 gx 여기 두 부분을 서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랑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y는 fx, y는 gx, y는 hx의 그래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자,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해보셨나요? 그러면은 한번 제가 만든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gx랑 여기 hx가 있습니다. gx의 그래프부터 제가 한번 체크해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fx가 2 이상일 때는 즉 y는 2보다 더 위쪽인 부분을 보면 되겠죠. 그 경우에는 초록색을 고르고 그럼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fx가 2보다 작을 때는 즉 초록색 그래프가 y는 2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4-fx 빨간색 그래프를 골라라. 그럼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고르면 되겠죠. 제가 지금 노란색 형광펜으로 색칠한 부분이 바로 y는 gx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y는 hx의 그래프 내볼게요. 그러면 fx가 2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빨간색 그래프를 골라라. 즉 초록색 y는 fx 그래프가 y는 이보다 더 위쪽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빨간색을 골라라.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fx가 2보다 작을 때 그때는 초록색 fx 그래프를 그대로 골라라.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겠죠. 지금 그린 것과 같은 파란색 형광펜으로 제가 색칠한 부분이 바로 y는 hx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y는 gx 그래프는 마치 어떤 것과 같이 얘기가 되냐면은 y는 fx의 그래프를 직선 y는 2를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위쪽으로 끌어올린 것과 같은 형태가 되는 거고, hx는 y는 fx 그래프에서 반대로 y는 2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다 끌어내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y는 gx의 그래프랑 y는 hx의 그래프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둘은 지금 직선 y는 2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gx랑 hx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으로 해서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fx 빼기 2의 절대값 플러스 2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절대값 fx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gx 플러스 hx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평균 내면 2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능에서 이런 형태의 함수를 봤을 때 요게 요런 얘기구나 라고 바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선 y는 k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를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y는 fx랑 y는 2k-fx 요 두 그래프는 직선 y는 k에 대하여 대칭의 형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함수 y는 gx가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즉 이렇게 쪼개진 형태는 무슨 얘기냐면은 y는 k를 기준으로 해서 y는 fx의 그래프를 위쪽 부분은 그대로 두고 아래쪽 부분을 직선 y는 k에 대하여 대칭시킨 그래프가 되겠다. 따라서 gx는 항상 k 이상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건데, 만약에 k가 0인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친숙한 이런 그래프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 함수는 여러분에게 친숙하죠. 사실 k 대신에 0 대입해 보시면은 절대값 fx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린다라는 것과 이러한 성질이 된다는 건 여러분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얘기죠. 그리고 아까 봤던 hx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주어진, 또는 이런 식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 함수가 수능에 나왔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런 얘기구나 라고 바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시 문제를 그러면 하나 살펴볼 텐데요. 사실 기출문제 중에서는 제가 이걸 활용하는 걸 찾지를 못해서 사실 기출문제 중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간단한 걸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y는 fx가 있고 실수 t가 있을 때 y는 gx의 그래프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그래프랑 직선 y는 t의 교점의 개수를 ht라 할 때 y는 ht의 치역을 집합 a라고 하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6개일 때 a를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여러분이 한번 이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해보셨나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y는 fx의 그래프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케이스는 증가함수인 경우, 두 번째 케이스는 증가감소 증가하는 그러한 형태인 경우. 만약에 증가함수인 경우라고 하면은 우리가 y는 gx의 그래프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y는 gx는 y는 2를 기준으로 해서 윗부분은 그대로 냅두고 아랫부분은 끌어올려주면 되는 거죠. 그걸 이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y는 2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 대칭된 형태로 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길 텐데 ht를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가로줄 열심히 그어서 교점의 개수 생각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두 개가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한 개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보면 빵개가 되겠죠. 그러면 치역이 0, 1, 2 이렇게 원소가 3개만 있게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케이스가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fx의 그래프가 증가함수 형태가 아니라 증가감수 증가하는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y는 2가 이렇게 그어졌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y는 gx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가로줄 그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엔 2개, 이렇게 되면 3개, 이렇게 되면 4개, 이렇게 되면 3개, 이렇게 그으면 2개, 이렇게 그으면 1개, 이렇게 그으면 빵개. 그러면은 정리해보면 치역이 0, 1, 2, 3, 4 이렇게 5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도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다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y는 2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극대값이나 극소값 되는 경우도 여러분이 체크해 볼 수 있고, 아니면 변곡점 지나가게 완벽한 대칭적인 형태가 되도록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애매한 형태로 y는 2가 지나가도록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케이스도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변곡점을 지나간 형태를 생각해 보게 되면 y는 gx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 해보면 2개, 4개, 6개, 3개, 빵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엔 이 경우에도 치역의 원소가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또 다른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 상태에서 이면 변곡점 말고 이런 식으로 y는 2가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y는 gx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가로줄 그어보죠. 이 경우엔 2개, 이렇게 되면 3개, 이렇게 되면 4개, 이렇게 되면 5개, 이렇게 되면 6개, 이렇게 되면 3개, 이렇게 되면 빵개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치역을 우리 앞에 보면 0, 2, 3, 4, 5,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는 케이스가 바로 이 경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y는 gx에 대한 파악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은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한 가지를 더 볼 텐데요. 백지에 지금 앞서 만든 fx 예를 활용하셔서 y는 fx랑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고 두 그래프 사이에 어떤 대칭성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해보셨나요? 그러면 제가 만든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y는 fx의 그래프를 활용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그래프가 여기 점 2,f2에 대해서 점대칭이 된다라는 게 보이시죠? 사실 이게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점이 x, fx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뭘 생각해 보시냐면은 직선 x는 2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떨어져 있는 점 4-x, f4-x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요 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4-x, f4-x 이 점과 x, gx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 두 점의 중점은 항상 2, 뭐가 되겠습니까? f2가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랑 요거랑 두 개 더해서 평균 내면, 즉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주면 항상 f2가 되니까요. 중점이 항상 2, f2 요점이 되는 거죠. 요점을 표현해 보게 되면 어디냐면은 x, fx랑 x좌표가 똑같은 점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가 될 거 아니에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요점과 요점, 이 두 점이 서로 2, f2에 대해서 점대칭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은 지금 이 y는 fx의 그래프랑 y는 gx의 그래프, 두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점 2, f2에 대해서 점대칭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를 더 해볼 텐데요.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새롭게 gx랑 hx라는 함수를 정의를 할 텐데요. 이제는 좀 많이 해봤으니까 눈치를 좀 채시겠죠.
이 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고 그래프의 대칭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한번 해보실게요. 자, 다 해보셨나요? 자, 그러면 아까 봤던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y는 gx를 이렇게 정의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2 이상일 때는 초록색 fx의 그래프를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만드는 거죠. 즉 2,f2에 대해서 점대칭된 함수의 그래프, 빨간색 그래프를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그래프가 2,f2에 대해서 점대칭인 함수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지금 y는 gx의 그래프도 어떻게 되겠어요? 요점 2,f2에 대해서 점대칭인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y는 fx의 그래프가 점대칭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점을 지정해서 그 점에 대해서 점대칭인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리하면, 따라서 이런 식으로 y는 gx를 만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랑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두 그래프가 점 k, fk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만든 그래프는 점 k, fk에 대해서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hx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이거 두 개가 지금 바뀐 상태죠. 이렇게 돼 있어도 마찬가지로 k, fk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맘대로 점대칭인 함수를 억지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fx의 대칭성을 한번 판단해 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의 함수를 제가 h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느낌을 느끼셔야 되는 게 요 x자리에 2k-x 넣은 거가 지금 요 식이 되잖아요. 따라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부분은 마이너스 h에 2k-x 플러스 2hk 이렇게 되는 게 좀 보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따라서 fx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k, fk 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x는 k 이상에서 예를 들어서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여기 k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 k, fk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 시켜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시면 이 문제를 정말 수월하게 푸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대칭성이 좋은 거예요. 대칭성은 절반만 알면 나머지가 다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칭성을 알아두시면 수학 문제 푸실 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수월하게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칭성이 중요해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복습하실 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웠던 내용을 단순히 읽어보는 것에서 그치시면 안 되고 연습장에 배운 내용을 예를 만들면서 새롭게 백지에 써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